네,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에 다룰 얘기는 큰 주제는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말 그대로 요번에는 데이터베이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저장 관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떠한 상태 변화, 페이지의 상태 변화를 체크해서 그 결과를 알림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것도 일종의 스크래핑이니까요.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특정 상황이 되면 나한테 알림을 줘라, 이런 상황을 전제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통한 스크래핑을 통한 이메일이라는 게 더 맞겠네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스크래핑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웹 프로토콜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HTT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웹페이지를 전송을 하는 이 프로토콜을 활용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웹 서버가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페이지를 전송을 한다, 그것을 가지고 우린 리퀘스트 받아서 그 내용을 분석하고 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메일 역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게 SMTP죠. Simple Mail Transport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SMT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샌드메일 이런 것과 같은 다양한 메일 서버 프로그램으로 메일을 송수신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다행스럽게도 이 파이썬에서는 SMTP 프로토콜을 이용한 메일 전송 관련된 것을 기능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몇 줄 코드만 작성을 하면은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저 두 가지 프로토콜만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는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 메일을 전송하는 법을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메일 전송. 그래서 메일 전송이 되게 쉬워요. 단 SMTP 실행 서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실행 서버가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교재에서도 예를 든 게 내 로컬에 SMTP 서버가 있다라는 조건 하에서 동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실습을 바로 해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실습을 위해서 서버를 구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SMTP 실행 서버가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는 여기 로컬에서 실행을 한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예제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SMTP 서버를 로컬에서 실행한다는 가정하에 동작을 하게 되고요. 가정을 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격 SMTP에 접속을 할 때 쓰겠다라면 localhost라는 것을 원격 서버 주소로 변경을 해줄 필요가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원격 서버 주소 넣어서 작성을 하시면은 실제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보면요, 너무나 쉬운 첫 번째 예제, 이거 메일 발송을 위한 기본 예제입니다. 근데 필요한 패키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패키지들이 있죠. 예, 보시면은 SMTP의 이메일, SMTP하고 이메일을 기본 패키지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import SMTP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파이썬의 이메일 모듈을 잘 보시면요, 이메일 패킷을 생성하는 함수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하는 객체가 MIME text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사용을 할 거고요. 즉 얘는 이메일 형식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객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나온 얘기가 MIME 프로토콜입니다. MIME 프로토콜은 SMTP 연결을 위한 상위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메일을 작성하기 위해서 메시지 객체를 사용할 겁니다. 즉 MIME 텍스트 객체에서 송수신 메일 주소, 즉 보내는 쪽 메일 주소, 받는 쪽 메일 주소를 작성하고 메일의 제목, 메일의 내용 등등을 정보를
작성을 할 때 메시지 객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파이썬에서 마임 텍스트 메시지 객체를 이용해서요, 메일 형식으로 반환을 해줍니다. 코드를 보면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SMTP 라이브러리 패키지에서는 서버 연결 처리 정보를 포함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연결 사용한 후에 연결 종료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뭐 기타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할 때는 동일한 방식을 쓰죠. 연결하고 일 처리하고 연결 종료하고 이 과정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자, 우측에 있는 코드를 보시게 되면요, 일단 SMTP 라이브러리 임포트 해주고요, 패키지. 그리고 이메일에 마임의 텍스트 임포트 마임 텍스트 클래스를 임포트 시켜줍니다. 그래서 마임 텍스트 타입으로 this body of the email is here, 즉 이게 메일 내용이에요. 메일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그걸 메시지 객체로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저 메시지 객체를 나중에 전송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바디를 만들었으니까 제목 이메일 알림이라고 제목을 단 거고요. 보내는 사람 이메일 주소, 받는 사람 이메일 주소, 이 메시지 객체에 포함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SMTP 라이브러리에 SMTP 하시고 여기에서 아까 송수신 메일에 관련된 프로토콜, 상위 프로토콜을 받아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S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요 부분이죠. 로컬호스트 요 부분을 로컬호스트가 아니고 실제 원격을 사용하겠다는 원격 주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send 메시지 해가지고 메시지 객체를 S 객체를 통해서 전송을 해주죠. 자, 다 사용했으면 네트워크는 닫아야죠. 메일 객체를 quit 해주는 함수로 출해주면 끝. 네트워크 종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파이썬에서 메일을 보내는 게 되게 단순한 로직에 의해서 전송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은 쉽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얘를 좀 응용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면 요번 주차에 설명드릴 것은 끝이 나게 되는데, 모양을 조금 함수로 빼면서 관리를 편하게 하려고 좀 작성을 해놨어요. 자, 왼쪽이 코드고요. 오른쪽은 특정 사이트를 모니터링 한 겁니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 사이트에 어떤 값이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때 메일을 발송해라,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위에 임포트 해야 될 것들 똑같이 임포트를 합니다. 스크레이핑도 해야 되니까 뷰티풀 숲 객체, 리퀘스트 객체 다 전부 다 임포트 시켜주죠. 자, send 메일 함수로 구성을 했어요. 자, 아까 그 기능을 메일 함수로 딱 뽑아서 서브젝트하고 바디를 매개 변수로 만드는 함수로 만들고요. 자, 지금은 크리스마스 정보 페이지를 스크레이핑을 합니다. 스크레이핑 하려고 뷰티풀 숲 객체 만들고요. 그리고 반복을 계속 돌리죠. 그러면서 저 뷰티풀 숲 객체에서 find a 태그를 찾아서요, id 값이 answer라는 것에 보시면요, 속성 값으로 타이틀로 no라는 값이 들어오면은, 그럼 계속 반복을 돌겠죠. 노인 상태에서는요. 이 얘기는요, 우측에 여기에 있는 게 해당되는 크리스마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내는 isitchristmas.com의 사이트인데요. 거기에 a 태그를 찾은 것이고요. id가 answer이면서요, 타이틀에 해당되는 값이 아니요, 지금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오로 나오고요. 영문으로 있으면 노라고 나올 겁니다. 아니오라는 값이라면 반복을 계속 돌리겠죠. 자, it is not Christmas yet, 아직 크리스마스가 아니야. 그리고 1시간에 한 번씩 슬립을 주면서요, 중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뷰티풀 숲 객체에서 요 부분이죠. URL 오픈을 또 합니다. 오픈을 해서 크리스마스인지 판단을 해요. 그럼 뷰티풀 숲이 다시 또 갱신이 됐겠죠. 위에서 1시간 전 갱신했던 것과 다르게 다시 갱신을 하게 됩니다. 갱신을 해서 반복을 돌 거고요. 반복을 돌다가 만약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 타이틀의 값은 예라고 나오게 되겠죠. 예라고 나오면은 반복을 빠져나오는 상태가 될 거고, 그때 send mail 함수를 부릅니다. It's Christmas 제목을 It's Christmas라 놓고 according to isitchristmas.com 에 따라서 It is Christmas, 크리스마스다 라고 알려주면서 이 메일을 발송해라 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죠. 굉장히 재밌는 페이지죠. 자,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잘 보면 스크래핑을 하고 있어요. anyway 스크래핑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수집 값의 상태 값을 확인을 해서 메일을 발송하는 형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코드죠. 자, 이거는 교재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어디에 쓰여질 수 있냐면요, 스크래핑을 하는데 내가 어떤 쇼핑 사이트에 물건이 들어와 입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하겠다. 입고가 됐으면 나한테 알림을 줘라 라고 할 때 스크래핑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하게 로봇 형태로 구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뭐 달력을 보면서 체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달력은 매번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데 스크래핑을 이용을 하면은 자동으로 페이지를 검사를 해서 그 상태가 되면 알려준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메일 발송으로도 확인을 하고 스크래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코드로 작성할 수 있다 라는 샘플을 보여드리는 예제입니다. 여기까지만 현재 코드가, 현재 이 기술이 이해가 되셨다라면은, 예, 거의 기초적인 스크래핑 방법은 학습을 하신 상태가 됩니다.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재밌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것처럼, 제가 방금 이 교재에서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물건이 입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품절이 일어났는지 안 됐는지, 예를 들면 어떤 티켓을 구매하겠다. 티켓 구매 사이트예요. 티켓이 구매가 가능한 상태인지, 뭐 이걸 조금 미리 알았다라면 여러분들이 마스크 대란 때 마스크가 입고가 된 상태면 얼른 알림을 줘서 나한테 마스크를 구매를 해야지,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단순하게 뭐 스크래핑 정보만 수집하겠다가 아니고 수집된 정보를 알림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뭐 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선거도 있었는데 여론조사 사이트가 갱신이 돼서 여론 정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내가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겠다. 이때도 쓸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나한테 특정 기준치 이상으로 변화가 생기면은 나한테 알림을 줘라. 이런 것으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스크래핑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로, 이런 기술로 바탕으로 그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웬만한 건 다 배우셨다. 예.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만들어 온 것들은 대부분 좀 단순해요. 예. 뭐 즉시 알아볼 수 있는 형식을 서버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가져올 수 없는 상태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즉, 있는 그 상태의 웹페이지들을 그대로 가져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데이터를 그냥 기록만 했던 겁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변화율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즉 상호작용이 가능한 코드는 아직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고급 스크래핑 파트로 넘어가서 스크래핑을 했던 내용들을 좀 상호작용하는 기능, 예. 그리고 또 이 자바스크립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코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변화가 돼서 내가 그걸 관리하고 2차원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핸들링 부분까지를 파트 2에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그 뒤에는 뭐 설명이니까 제가 앞에 코드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다 해버렸네요. 예,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아까 거는 3600초마다 페이지 방문하는 것이죠. 예, 노후 상태가 아닌 경우에까지 검사를 하는 거고, 조건을 만족하면 반복을 벗어나서 메일을 발송한다. 응용 상황은 사이트 정전 등의 상태 확인, 서버가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니터링 하는데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즉 IDC 센터에서도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스크레이핑으로 모니터링 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예, 서버에 부하를 어쨌든 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뭐 쇼핑몰 물품 있고 반대로 판매자라고 한다면 판매자가 어느 정도 집에 있을 때 메일을 통해 가지고 내 어떤 제품이 일정 수량만큼 재고 이하로 떨어졌다 라는 걸 모니터링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 보시고요. 직접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습하고 요번 주차 과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순하게 드릴게요. 지금 6장의 마지막 오늘 했던 부분들에 대한 실습 예제를 작성을 하시고요. 실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다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행 결과를 캡처를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조건은 제가 주석을 쭉 다 달지 않고 중간중간에 띄워서 달고 제가 주석 대신 영상에서 설명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코드를 다 이해를 하신다면 주석을 조금 더 자세히 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인 바이 라인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굳이 뭐 이렇게 뷰티풀 숲 객체 만든다 이런 거는 안 다셔도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은 빼고라도 이 반복문의 동작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석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석까지 작성을 하셔서 해당되는 파일과 그리고 실행 화면 캡처 하셔서 데이터베이스까지 캡처 하셔야겠죠. 캡처 하시고 뭐 그렇게 많이 스크레이핑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조건에 맞춰서 스크레이핑 하셔서 과제를 작성하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료를 쭉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계속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뭐 조건이 많이 까다롭죠. 예. 우리 전공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20명 미만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프라인 수업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 한 3시간 수업이라고 하면 뭐 1시간 또는 1시간 반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또 온라인으로 해라 이런 상황이 됩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더군다나 또 어제 오늘 사이에 뭐 잠깐 발병자들이 좀 많죠. 그쵸? 그리고 좀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완화가 되긴 했지만 다시 조금 거리를 두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데 다음 달에는 6월에는 뭐 또는 좀 빠르면 5월 말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얼굴을 보면서 우리 중간고사도 못 봤잖아요. 중간고사 못 봤으니까 중간고사에까지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것을 이해하고 실습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트 2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윤리 부분 이런 부분은 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고 좀 이렇게 느껴보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장에는 문서 읽는 거, 뭐 데이터 또 좀 수집한 데이터 정리하는 거, 뭐 자연어휘력으로 쓰기, 홈과 로그인 뚫기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스크레이핑하는 것 이런 부분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아마도 이미지 처리하고 텍스트 인식까지만 하면은 정확하게 진도가 끝나게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좀뭐 병렬 웹 크롤링하고 원격 스크래핑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리고 스크래핑 합법성과 뭐 윤리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관리하시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 챕터가 18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진도를 전체를 다 나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근데 그 정도 우리가 배우는 정도까지 수업 내용으로 포함하는 데까지만 가도 그 뒷부분은 얼마든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차도 여기서 마무리 하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고급 스크래핑으로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